받으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저는 고덕신도시 안에 제가 이제 자리 뭐 사진이나 자리 사무실 위치 그거는 이제 따로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평택 고덕 몽땅 부동산을 하고 있는 이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다이어리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고덕신도시에 있으니까 고덕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또 운영해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덕신도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오늘은 고덕신도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잠시 켰어요. 이게 이제 고덕신도시예요. 고덕신도시고 기존에 1단계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3단계가 들어가고 고덕신도시는 고덕국제신도시죠. 고덕국제신도시라는 건 이쪽에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제교류단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덕국제신도시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 안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120만 평이라고 하는데 잠깐 떼드릴게요. 이거를 단속이 나왔었어요. 이거를 붙이라고 그래서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120만 평을 지금 사용을 해요. 120만 평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1기, 2기, 3기, 4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6개가 뭐 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 둘, 3개가 이제 3기는 지금 이제 도면 떴고 착공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기는 준공이 됐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원이 몇 명이 있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이 이렇게 1기, 2기, 3기, 뭐 4기, 6기 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몇 명이나 오겠냐.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신갈이나 이런 쪽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비교가 안 되기는 해요. 여기는 자동화고 그쪽은 이제 자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던 인부들이나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점심 먹고 하는 사건이 이 사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1단계 여기 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죠.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권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다음에 형성될 것은 이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권으로만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덕지 신도시에는 이렇게 근린상업시설, 그 다음에 일반상업시설, 중심상업시설 이렇게 세 군데의 상업시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근린상가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권이 도대체 어디에 형성이 될 거냐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형성이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형성이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고덕지 신도시에는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오픈했던 거는 여기 삼성전자 앞에 근린상업시설 여기가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들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되고 뭐 영업을 하고 있고 임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앞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점심 장사라든지 아니면 기본 뭐 골프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워낙에 토지 낙찰을 좀 높게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높고 그래서 이 앞에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공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임차료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앞에는 여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점포주택 1층에 상가 들어가고 위에 이제 주택인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상공회의소 온 거고 여기에 오피스텔 부지 오피스텔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준공은 안 났는데 여기 이제 준공되고 오피스텔 들어오면 또 이제 상가들이 있으니까 또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린상업시설이 좀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공실인 데는 아직도 공실이 많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낮상권이라고 하죠. 밤상권은 아니에요. 낮상권. 점심때 나와서 잠시 점심 먹고 넘어가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추천은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뻔히 공실 생길 거를 아니까. 그리고 이게 형성이 되는 게 밤상권까지 형성이 돼야지만 이게 상권이 돌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낮상권이다 보니까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상가를 하나 사서 수익형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쪽 상가는 좀 피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서정역 세권이라고 하죠. 서정역 상권이라고 해요. 서정역 유일하게 고덕신도시에서 1호선이 들어가는 데가 서정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를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다 가시겠죠 이쪽을. 그러다 보니까 고덕신도시의 첫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권은 괜찮다고 저희는 봐요. 그런데 상권은 괜찮은데 큰 숲을 보고 안에 나무들을 하나씩 보듯이 큰 상권은 괜찮아요. 큰 상권은 괜찮은데 여기서도 정말 괜찮은 그 상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뭐 이 코너 자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서정역 세권 상가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 앞에 요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 유찰이 되냐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건설사를 찾는 거예요. 저렇게 큰 면적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었던 거고 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개 필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하나 필지는 그랜드 메디컬이라고 해서 준공이 나서 지금 이제 임대가 다 웬만치 차고 있고 한두 개는 아직까지는 분양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공실도 있고 임대가 아직 안 찼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임대가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필지 같은 경우에는 서정타워나 아니면 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서정타워, 여기는 이제 어반, 여기는 성산타워, 그리고 여기 1번 필지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요 2, 3번 필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가를 분양하고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게 4번 필지는 이제 서정타워 2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 상권이 왜 좋으냐면 여기 업무시설하고 요 업무시설 요렇게까지가 지금 다 관공서가 들어와요. 관공서가 들어오는 거는 1층에 상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여기서 점심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업을 시작했죠. 1월 말일부터 이제 영업 시작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필지마다 지금 정해져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택경찰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 상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상권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주차장이 들어오기는 해도 이 주차장 갖고는 이 수요를 다 케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같은 경우가 괜찮죠. 이 주차장을 분양을 할지 입찰을 할지 낙찰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간에는 평택시에서 이 주차장을 가져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평택시에서 만약에 이 주차장을 가져갔으면 더 괜찮은 거죠. 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관공서에 1층에 상가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심 먹으러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차장에 만약에 주차를 한다면 요 초록색인 보행자 도로를 끼고 로디오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 로디오 거리가 36m 정도가 돼요. 차량은 못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요 사업 필지들이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웬만치는 지금 로데오 쪽 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다 분양이 끝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로데오 쪽으로 원하신다면 아직까지는 그 위층으로는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서정리에 있는 이 상권들이 다 좋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데 그래도 각각의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상가들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서장역 세권 요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중심상업용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입찰을 토지에 대한 입찰을 높게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분양가도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분양을 처음에 받으셨던 분들은 임차가 안 맞춰져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찰받는 율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낮고 그리고 임차료도 낮겠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이쪽도 진행을 곧 할 것 같은데, 지금 리치빌 하나만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는 한 3, 4개? 4, 5개?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의성 메디컬 센터 이 부분이 이제 임차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곧 우성타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큐타워라고 해서 모텔 들어가고 유흥 들어가는 이제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니스 타워라고 해서 모텔 들어가면서 준공이 나서 이제 임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4-1-1-3 같은 경우에는 제일타워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분양을 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중상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광장이 들어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로데오 거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밀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릴 건데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공실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여유, 그만한 자본이 좀 있으셔야 되는 사건. 그래서 형성을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BRT 노선 끼고 이 정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중심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상권을 보고 안에 하나하나의 상가를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상가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찍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근린 상가인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분양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상가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생활 밀착형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큰 상권을 보시고 거기에 각각의 차량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동선 이런 걸 보시면 괜찮은 상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가들은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가져야 되는,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가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어느 상가를 하셔야 될지, 이제 어느 호실을, 어느 상가와 어느 호실을 해야 될지를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고덕신도시 안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린상가에 중심상업지역에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근린상가는 좀 저기하고 소정역 세권 상가나 아니면 중심상업지는 지금 분양을 받아도 공실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단계 필지다 보니까 조금 준비하고 계셨다가 분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가 저기 하는 거 고덕 스카이시티랑 브리티시랑 스카이시티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65세대에 한 EBC1 하나가 665세대인데 그 밑에 있는 상가가 550세대 정도가 돼요. 550호실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1상가 1주택이라고 저희들은 말을 하는데, 이게 삥 둘러서 상가가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이제 MD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분양은 뭐 거의 다 이제 끝났으니까 분양은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상가에 어떤 컨셉으로 임차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4년 공사예요. 4년 후에 웬만치는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웬만치 형성이 되고 들어가면 들어가야 될 업종들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웬만치 형성이 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상권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지금 국민 중에서 9년 차거든요. 상가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잘 되든지 아니면 정말 망하든지 그런 상황인 건데, 현대 쪽에서 MD 구성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두 개 다 MD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큰 테두리 안에 가운데만 MD 구성을 하고 바깥 테두리는 너희들이 맞춰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거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각각의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지만 분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임차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임차가 되고 나면 이제 뭐 매매가 됐던 전매가 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자신 있는 호실, 제가 괜찮은 상권에 그 호실을 선택을 해드리죠. 근데 물건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물건을 팔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안 좋은 거 먼저 다 하고 나서 좋은 거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계약을 해갖고 오세요. 계약을 해갖고 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계약을 했으면 그냥 진행을 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계약하기 전에 이제 물어보시면은 좀 그래도 방향을 잡아드리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고생들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스카이시티나 브리티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보행자 동선을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위에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주상복합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동선들도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금액이 싸다고 해서 이 정도면은 내가 가져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그 상황은 공실이 좀 많이 생기실 거고요. 정말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그래도 좋은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혼자 판단하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저 말고도 공인중개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상담 좀 하시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가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고덕 스카이시티나 VT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도 진행을 할 거예요. 업무부가. 저기는 이제 반도건설에서 아파텔로 줄 거예요. 한 1100세대 정도를. 여기 또한 4년 공사인 거고요. 거기에 또 상가들이 밀집해서 나오겠죠. 그 상가들이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하 1층, 2층, 1층, 2층, 3층 그래서 4개의 층이 나오는데, 여기도 상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괜찮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상권이 괜찮다고 해서 모든 상가들이 다 괜찮지는 않아요. 상권을 보시고, 큰 상권을 보시고 그 안에 상가들이 각각 있으면 그 상가들을 보시고, 그 상가를 위치를 잡으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호실이 있으니까 그 호실을 또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돼야지만 내 상가가 내가 하나 받은,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1층 같은 경우에는 9억대가 넘고 10억대가 넘는데, 그렇게 내가 받아놨는데 이 부분이 공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발품도 많이 파시고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 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좋은 데는 먼저 선점을 해서 끝나기 때문에, 선점을 하실 분은 일단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분양을 받으셔서 오시는데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에 공실이 아니고 좀 많이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좀 힘드신 거죠. 힘드시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큰 상권을 보시고 상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호실을 보셔야지 내 상가가 공실이 안 생기고, 그리고 임대가 차서 계속 이자를 내 생돈 나가는 게 아니고 이자들 내가 이제 월세 받아서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권에 대해서,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각각의 이 상권에 대해서
삼성전자 앞에 상권이 어떨지, 중심 상업지 안에 상권이 어떤지, 서점 역세권 안에 상권이 지금 어떤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의 상가 분양하는 그 상가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가는 정말 하지 마세요. 이 상가는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동영상 봐주시고요. 괜찮았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